예전에 만지는 수학 때 한번 약간 비스무리하게 했고, 더 그림책 브레인 때 한번 또 비스무리했고, 네, 이 수학에서 이제 거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정점을 찍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겠죠. 네, 너무 좋은 버전이고, 그리고 만지는 수학, 제가 사랑하는 만지는 수학과 접목하면 너무나 좋을 법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는 이 더그림책 매스가 여러분들의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수학을 절대 내가 뭔가 답을 도출하기 위해 3일 연속 계속 듣고 있어요. 너무. 네, 이분 신수정님이신데 맞죠? 네, 방송 중독에 이런 캡처해야 돼. 네, 지금 저희 리프센터 직원분들 계시죠? 캡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런 이 수학에 있어서는 조금은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것들을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뭔가 어머니들이 이제 답을 도출하고자 하는 수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런 답을 도출하기 위한 수학을 유아기 때부터 계속 제 트레이닝 형식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정말 수학은, 정말 공부라는 일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될 거거든요. 저의 주변에 이제 돼지키드였었으니까 있겠죠.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쟁쟁했었어요. 쟁쟁했던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너무 잘 컸어요. 네, 그런데 언제 망해요? 네,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좀 약간 애매해지면서 훅 떨어지면, 그리고 한번 뭔가 딱 어렵다는 생각이 되어버리면 그 과목의 점수가 뚝뚝뚝,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어긋나게 되고 하는 그거에 있어서 기본, 그리고 개념, 그리고 원리, 이해, 이 네 가지의 부분, 뭐라고요? 기본, 개념, 원리, 이해. 기본, 개념, 원리, 이해. 이 네 가지의 부분들이 유아기 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남아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은 힘들어도 내가 왜 해야 되는지의 개념도 있고, 또한 그 전에 기본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선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없이 아까 문제풀이 형식으로 답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연결이 됐을 경우에 추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목을 어떻게 할까요? 과외 선생님들, 네. 그래서 그 기본 과외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이가 재밌어서 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이 힘들고, 그리고 고된 과정들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조금 더 좀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금 모든 과목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이들이 공부 자체를 힘들지 않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꿈을 찾아가면서 연결을 하는 것. 아이가 국제중학교로 간다, 아니면 국제초를 간다, 아니면 다른 좀 있으면 없어질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유학을 간다, 이런 모든 것들도 목적성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연결을 한다면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또한 그거에 있어서 응원을 해줄 수 있겠지만, 엄마가 만들어진 로드맵을 가지고 아이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또한 아이의 인생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아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배경을 만들자. 그게 저의 기본 가치관이면서 교육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더그림책 매스라는 이 책이 되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그림책 브레인은 창작과 생각을 좀 연결하는 철학적으로, 그리고 읽는 뇌, 제가 이제 뇌발달에 또 그거다 보니 진심이 편이라, 네, 그래서 읽는 뇌에서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건 굉장히 잘 해놨고요. 근데 그게 수학적인 개념으로 연결을 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더그림책 매스를 수학처럼 연결할 수 있어요. 수학처럼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힘들죠. 맞아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수학적으로 유기적으로 수학으로 연결시켜놓은 책을 가지고 엄마가 아이들하고 수학으로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들이 이 더그림책 매스에 너무 잘 녹여져 있고, 그리고 우선 이거를
인터넷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인스타에서 보셨던 분들은 우리 아이가 한 5, 6세다 라고, 아니면 7세 이 정도다, 그리고 글밥이 너무 적어요, 어린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 해보셨거나 생각을 또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거는 이 책은요, 제가 이따가 섹션별로 지금 4개의 섹션으로 제가 나눠놨거든요. 나눠놨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한 책 한 책을 다 어떻게 아이하고 좀 어떤 포인트를 잡고 해야 할지 코멘트를 해드릴 겁니다. 네, 리뷰센터에서. 그래서 이거 한 권의 책을 어떻게 한 1분? 엄마가 듣기도, 그리고 그거를 알고 아이하고 연결하기도 조금은 쉽게. 너무 길면 또 엄마도 시간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저의 기준은 워킹맘 기준입니다. 저도 워킹맘이기 때문에 워킹맘이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제가 딱 원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부분으로 좀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코멘트를 해드릴 거고, 거기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해가지고요, 제가 한 것들을 조금 메모를 해서 그 페이지에다 붙여놓으셔도 돼요. 어느 정도 내 입에 붙을 때까지는. 네, 그렇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게끔은 제가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이기 때문이죠. 워킹맘 화이팅. 맞습니다. 워킹맘 화이팅. 저희는 뭐요? 양보다 질로써 승부를 해봅시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에듀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면서 이 32권 그리고 플레이북까지 다 합쳐서 40권의 책을 100일 안에 다 소화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100데이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쪽이에요. 밑에 펼쳐집니다. 거기에 스티커를 해놔서 아이가 하루에 한 개씩,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이 놀이를 하고 하면서 100일을 하는 뭐예요? 더그린책 매스 하나만으로도 100일 수학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좀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100일 동안 다 엄마를 쪼우겠다, 100일 독서처럼 그러진 않을 거고요. 네, 그건 이제 100일 독서에서 쪼아드릴 거고. 네, 이 책에 대한 이제 에듀 아카데미, 저는 프로젝트, 스터디 이런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고, 코멘트를 좀 하면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터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센터 장으로서 매번 얘기해드리는 거지만, 네, 뭐죠? 엄마를 전문가를 만들자. 저는 그 생각이, 내가 다 도와드릴게요, 저희 리뷰센터 선생님들만 믿으세요, 이 부분들보다는, 그거는 사실 몬테소리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오시는 거나, 네, 그리고 하시스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거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엄마가 조금은 잘할 수 있게 선생님의 역할과 저의 역할은 동력, 그리고 정보를 주고 따라하실 수 있게끔, 따라하다 보니까 본인의 경험하고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한테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를 만들자.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그린책 매스를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조금 해봐 드릴 것들은요, 이제 다 소위 말해 한 올 한 올 다 깔 수 있습니다. 네, 어제랑 어제 그제는 이제 회사 대회비라는 개념이 있고, 저는 모든 회사 규정을 어긋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교육자잖아요. 네, 그래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대회비는 대회비로서 오픈하지 않고, 그리고 어제랑 어제 그제는 되게 소극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에 우선 PPT를 잠깐 보시면서, 네, 먼저 좀 이해를 도와드리고, 어이구야, 네, 부러진 거 아닙니다. 네, 부러진 거 아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네, 카톡이 나와 있네요. 쓸데없이. 네, 네, 이렇게 다 보이시죠? 네, 슬라이드 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더그린책 매스입니다. 네, 옆으로 안 넘기고 이렇게 할게요. 옆으로 넘기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하면 더 커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더그린책 매스
그리고 1% 생활 속 수학 놀이터라고 적혀져 있죠. 네, 그러면서 수학이라는 건 뭐 수학 아시죠? 수량 및 공간, 형질에 대해서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면서 제가 어제 그제도 얘기를 드렸던 기하학, 즉 도형에 대한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부분이 아이의 유아 발달에 있어서 수학적 사고에서는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4개월 정도가 됐었을 때 여기에 있는 기하학,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형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하게 되고 36개월에 피크가 찍기 때문에 사실 24개월부터는 엄마 왜? 뭐야? 말하면서 그게 사실 유기적으로 수학적인 거랑 수학 감각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학이다 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개념이다 보니까 그냥 통합적 발달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하, 도형이라는 부분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응용하는 학문을 수학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수학은 자연탐구 내에 생활 속을 탐구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리과정 알고 계시죠? 네, 누리과정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공연, 자연탐구라는 개념에 있어서 생활 속 탐구하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이야. 세이펜 옆에서 그래서 그 수학 자연탐구 내에 생활 속 탐구하기에 수학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수학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벌써 답이 나왔죠. 수학처럼 수학에서, 그리고 수학을 생활 속에서 탐구하는 걸로, 그래서 유기적 통합학습으로 초등수학과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수화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리과정 안에는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위치,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길이, 무게, 그리고 반복한 규칙을 찾는다. 모은 자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5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유기적으로 통합학습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생활 속에서 탐구하는 개념이 수학적 사고의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생활과 연계되어 있고 이야기로, 스토리텔링형 학습으로 변형이 될 거고요. 또한 요번에 이제 그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전환을 하고 있죠. 즉 다른 교과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마다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교과서 안에서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거, 그리고 절대 지금 변화하지 않는 교과 과정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IB라고 하죠. 바칼로레아, 프랑스에서 에세이를 써가지고 대학을 가듯이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주는 이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량이다 보니까 이 스토리텔링형 학습은 교육과정이 변환을 하더라도 꼭꼭꼭 가지고 갈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조잘조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아까 어떻게 해요? 유기적 통합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익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그 개념이겠죠. 그래서 교과통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수학 학습법을 강화시키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속도와 반응은 다 다르기에 다양한 수학 학습법을 가지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갈래길로 느낄 수 있게끔, 또한 이제 공학적 도구, 즉 계산기, 심플한 우리 연산에 되게 예전에 집착했잖아요. 연산을 집착하는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 이미 그 간단한 공학적 도구 계산기를 가지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을 계산기를 가지고 간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수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될 거다. 그리고 사지선다, 오지선다의 부분들이 없이 진짜 말 그대로 서술형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8년 정도쯤에는 또 이제 그 위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부분들이 바뀌면서 점점점 스토리로 풀어내고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치를 우리 아이가 추후에 진짜 게임을 시작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가장 필요한 역량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탐구하기에 유기적 통합학습으로 초등수학과 연계가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렇게 네, 5가지는 요런 식으로 요 표는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뭐 찍으셔서 보관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형 교육과정 안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수학에 대한 컬입니다. 보시면 자연수, 분수, 소수, 사칙연산이 1, 2학년에는 자연수의 개념만 나오고요. 또 저희 그거죠. 자연수, 분수, 소수, 굉장히 또 옛날 얘기인 것 같은 절대 듣고 싶지 않은 그 말들. 그리고 3, 4학년 때 그리고 5자리 이상의 수, 그리고 3자릿수와 덧셈, 뺄셈, 곱셈, 분수, 소수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연수의 혼합계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연수의 혼합계산, 그리고 여기에 분수, 소수의 관계, 분수, 소수. 즉 자연수, 분수, 소수, 사칙연산까지 트레이닝을 하고 초등학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도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평면, 입체, 제가 어제랑 어제 그제 노출했었던 중요하다고 얘기 드린 거 있죠. 평면적 사고를 입체적 사고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원이나 구로, 그리고 직육면체 아니면 사각형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나가는 그것들. 네, 그 상황 자체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각기둥과 각뿔, 원기둥과 원뿔까지 하면서 입체도형의 공간 감각이라는 개념들을 배우고 초등학교가 끝납니다. 아까 제가 수학적 감각 얘기 드렸죠. 네,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뭔가를 습득하고 그걸 느끼게끔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발달하는 건 뭐예요? 도형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학적 감각을 익히는 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도형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것들을 평면에서 입체로 변형시키는 걸로 응용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브릭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손조작을 재미있게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렸고, 또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서 그림으로 이해하고,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감각을 그냥 적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수학 동화라든지 그림책 수학, 그림책 수학은 저희가 거의 최초이기 때문에 그림책 수학은 빼고 일반적인 모든 출판사들은 수학 동화라는 개념으로 수학을 만들어냈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 이 안에서 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계속 설명하려고 이해시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약간 중간에 블로킹이 생기고 난이도를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똑같은 걸 보고 어렵다고 느끼시고요. 어떤 분은 똑같은 걸 보고 쉽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 회사는 어떠한 난이도를 중간으로 놓고 했는데 되게 다른 극과 극인 후기를 듣게 되는 거. 그건 수학 동화를 가지고 이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수학 동화라는 거, 그리고 그림책 수학이라는 개념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읽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안에 우리가 수학적 사고를 적셔 놓으면서 아이들이 그걸 수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상 안에도 수학이 있어. 일상 안에 수학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네?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 수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내고,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올라와 있는 아이들, 연령이 좀 높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해보는, 그게 만지는 수학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영역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 발달상 적기상 1층에 생명의 뇌, 이렇게 감정의 뇌, 본능의 뇌, 이성의 뇌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놀이는 본능이거든요. 본능적인 부분들하고 연결을 시켜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훨씬 더 오래 남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개념이고요. 여기의 부분과 여기의 부분들은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성의 뇌가 제가 아까 드렸던 정답을 도출하는 거 어때요? 빠져나가기가 쉽죠. 하지만 감론과 본능의 뇌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던 경험적인 것과 뭔가 자기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은 이 안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성이 꽉 잡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엽 발달의 가장 최적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36개월 전후가
거의 이제 70% 정도를 피크를 찍기 때문에 전두엽에서는 창의력, 계획력, 실행력, 문제해결력, 협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있어서 문제해결력, 협동력, 그리고 계획력, 실행력, 창의력, 이 모든 게 불익활동, 손내놀이하고 연결이 되고,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메모리 속에 그림으로 연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또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아이들은 이해력이 우리보단 떨어지니까요. 그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고 조금 아까 보셨던 감정과 본능의 뇌로 와 재밌었어 라고 놀이로 이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만지는 수학이라는 놀이 보드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키트로 한 번 더 덧대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번에 덧대서 전두엽에 있어서 수학을 녹여버렸어요. 적셔버리는 거인 거지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꼭 그거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해시키는 것과 적시는 거를 잘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어떤 걸 말씀드렸어요? 그거 제가 하나하나 책에서 가이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안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 코멘터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그림책 매스 자체가 어제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었지만, 저희 이거 감수를 맡으셨던 남기영 교수님이 수학은 놀이로 기억되고 즐기는 놀이 수학은 추억으로 기억되고요. 그리고 유아기에 즐기고 경험한 수학에 대한 추억은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라고 얘기했었던, 아까 생명의 뇌, 감정과 본능의 뇌, 그리고 위에 있는 이성의 뇌, 3층의 뇌 안에서 생명의 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2층과 3층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근데 2층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감정과 본능이라는 뇌가 있었어요. 먼저. 그건 즉 아이들이 감정과 본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을 만지고 그 위에 이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이성의 뇌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는 활동들을 하죠. 즉 우리의 교육이었던 어떤 거요? 주입식 교육. 강의 때 제가 이 얘기를 간혹 드리기는 하는데, education이라는 어원 자체가 안에서 바깥으로 표출하는 게 education의 어원이지,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끌어당기는 주입식 교육의 어원이 아닙니다. education은 안에서 담아놨던 걸 자기 거와 결합을 시켜서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 뭐요? 스토리텔링, 아니면 말, 아니면 그림이든 다른 걸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표현해내가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에듀케이션 어원에 맞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우리 아이가 다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서 연결함이 아닌 걸로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놀이성, 정신적으로 즐거움의 수준을 높여서 지루하다가 여길 수 있는 환경을 즐거운 환경으로 바꾸는 능력과 성향에 대한 부분을 이게 수학의 놀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수학의 비밀, 또한 저희 쇼미토리를 제가 어렸을 때 했었던 수학적인 방향성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드게임이라는, 그리고 약간 원목으로 된 브릭 같은 거, 그런 것들로 되게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그냥 깔아놓고 놀았고, 책 위에다가 올려놓고 놀았고, 책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그런 걸로 좀 연결해서 놀이로, 공깃돌이랑 바둑돌 이런 걸로 연결을 많이 시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생활 일상 안에서 친구들 그 쇼미토리가 도형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 텔레비전이 세모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일상 안에서 계속 다른 부분들을 연결을 시키는 활동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건 그냥 일상에 있는 일반적인 그림책을 가지고 수학적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수학적 질문을 통해서 그냥 녹인 거죠. 저는 설명하려고 들거나, 이따가 제가 책도 보여드리겠지만, 그거의 책을 이해하게끔, 오른손 왼손이라는 책이 이렇게 그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른손 왼손 책을 보고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뒤집으니까 오른쪽 왼쪽이지, 이해가? 이렇게 해서 그 수학책을 읽어버리면 애매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그 책이 자꾸 엄마가 뭘 가르치려고 드니까, 그리고 뭔가 자연관찰처럼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밖에 있었던 지식들을 아이한테 주니까 재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기억에 있어서 수학적 감각세포가 깨어나는 것들이 아닌 이거를 엄마가 물어보고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숫자적인 부분들이 처음에는 좀 까까까 호호호 3개, 4개 더하니까 4개 되니까 좀 희열을 느꼈고 엄마가 칭찬하니까 좋았는데, 계속 엄마가 조금 더 올려서 무언가를 하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롱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롱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건 유아기 때의 수학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던 학문, 그리고 답을 도출해서 답이 틀렸다, 땡! 이런 걸로 연결을 하지 마시고요. 땡! 했다면 요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답으로 가는 방식인 거죠. 어떻게 하면 맞을까 말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와 대화하는 건 책 하나하나에 제가 리딩을 통해서 알려드릴 때 그때 저의 그 노하우를 뽑아내겠습니다. 지금은 인트로만.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이제 더 그림책 메스의 참 이걸 뭐라 그러죠? 요 자체도 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스토리북 32권, 그리고 플레이북 8권, 그리고 플레이, 키트, 블럭, 차트까지 해서 토탈 10종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시계가 있거든요. 시계 모형이 있는데 지금 제가 못 보여드리는 게 이 시계 모형과, 그리고 책 중에서 19번 어디 갔어? 되게 큰 책. 19번 책을 제가 지금 못 보여드려요. 그 책이 되게 두껍고 큰 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제작 기간이 워낙 좀 오래 걸려서 지금 아직 저희가 들어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 빼고는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 얘기 드렸지만 수화 연산, 그리고 수화 연산, 고형과 도형, 측정, 그리고 규칙과 분류, 수학적 사고, 이 6가지의 개념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더 그림책 메스의 기본적인 부분들은요, 스토리북, 그리고 플레이북, 그리고 플레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수학적 6가지의 영역으로 32개의 개념으로 놀이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즉 스토리북, 그리고 플레이북, 우리 8권 있죠? 플레이를 가지고 쪼개서 또 6개로 나눴고요. 또 세부적으로 32개의 개념으로 나눠 놓은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고 과학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자체를 고민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중간에 바로바로 주세요. 제가 지금 이거 모니터링 하면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토리북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적시고, 그리고 플레이북을 통해서 개념을 어떻게요? 적용시켜서 아까 감각과 본능의 뇌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고요. 수학적 사고를 길러내고, 플레이를 통해서 어떻게요?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우와, 수학은 진짜 재밌는 추억거리구나 하면서 안쪽 기억세포 안으로 쑥 깊숙이 들여놓는 거죠. 그러면 추후에 수학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 초등학교 4학년에 분수가 나왔을 때, 그리고 추후에 도형에 대한 이제 입체 사고가 나왔을 때 애들도 이제 멘붕을 한번 겪고, 좌표 그래프 나올 때 한번 또 멘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겪었을 때 내 기억 안에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있고, 또한 좋았었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수포자라는 단어가 우리 아이의 입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내는, 어때요? 밭을 만드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림책 수학을 만든 이유와, 그리고 그림책 수학을 읽어내려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그림 수학 자체를 이렇게 만들 예정이 없었는데 저희 틱톡 디베이트 프로그램 만드신 분 아시죠? 김수미 원장님, 대치동에서 그 논술아랑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코로나 와중에도 그 학원은 정말 엄청나게 잘 돼서 또 다른 쪽에 분원을 낼 만큼 엄청난, 태어나자마자 대기를 걸면 2,000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대기자가 2,000명 정도 되죠. 그래서 태어나서 대기 걸고 한 6, 7세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원장님이 저희 틱톡을 이제 만들고
틱톡을 만들었었던 게 그거죠. 뭐 사회를 아이들이 절대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상생활에서가 사회인데 왜 그거를 계속 암기로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안타깝다. 사회가 이해가 되고 사회의 개념 정리가 빨리 되면 아이가 논술은 그대로 할 텐데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대표님한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림책으로 된 수학 쓰셔야 된다고, 이거 출시하셔야 된다고. 이게 출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교과 과정이 딱 바뀌었고, 그리고 계속 바뀔 거고, 그쵸? 네, 계속 바뀔 거고, 그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요즘 뭐 이제 보면은 그 논술 과정과 교육 과정 변화 때문에 수학 그림책을 꼭꼭꼭 봐야 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논술 뭐 1등급 엄마들, 1등급 아이들, 그리고 까칠한 어머니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분들의 얘기도 아이들이 까칠한 엄마라고 한다면 그 교육 쪽에서는 까칠한 엄마는 좀 정보력 되게 많고 하나하나 따지시는 어머니들, 그분을 이제 그렇게 되게 그거죠. 분석적인 어머니들. 네. 그래서 책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교육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그리고 분석적으로 좀 단점을 극대화시키게 잡아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스토리로 풀어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했고, 거기에 있어서 되게 많이 분석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꼭꼭 교육과정이 변했고, 논술에 있어서는 그림으로 수학을 풀어내는 건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논술아랑 원장님의 권유를 통해서 저희가 이 책을 출시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팀의 조재현 실장님의 뼈를 갈아서 만들어서 그분이 살이 쪽쪽 빠진다는 또 이제 후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가, 이거는 이 세 가지의 단계로,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32개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더 그림책 매스의 이제 구성인데요. 수, 연산, 수가 7건이 있고요. 연산이 5건, 공간과 도형에 대한 부분들이 7건, 측정이 6건이 있고요. 그리고 규칙과 분류 5건, 수학적 사고 2건이 있으면서 플레이북 8건은요. 여기하고 매칭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단독적인 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프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 속 규칙, 단순 분류, 복합 분류, 그리고 수학자처럼 생각하기, 생활 속 수학 찾기, 몇십과 몇십 세기, 1부터 100까지 세기, 그리고 덧셈과 뺄셈, 더하기, 덧셈식, 더하기와 덧셈식, 화폐 단위와 계산, 평면 도형, 입체 도형, 도형의 합성 대칭, 공간의 방향화, 그리고 여기 뭐 위치와 거리, 비교하기, 무게 비교, 임의 단위로 길이 재기, 일의 순서, 시계 보기, 시계의 단위입니다. 뭐 묶어세기 다 있어요. 이 책이 쉬울까요? 섹션이? 네. 쉽지 않고 또한 그렇게 또 어렵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의 개념으로 그림으로 싹 녹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책의 단계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플레이 10종에 있어서 숫자나무, 쌓기나무, 그림카드, 숫자카드, 모양 조각, 화폐가 있는데 책 반값 정도 돈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괜찮다 정도. 그리고 그림딱지, 가이드북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서 연결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100입니다. 네, 100이라는 책이고요.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두께가 그리 굉장히 얇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조금은 난이도 있게도, 그리고 난이도를 좀 낮추고 싶다 그러면 빠르게 넘겨가지고 연결하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요거는 유아기의 다양한 유형의 그림체와 글로 수학을 접할 수 있게 문학적 가치를 더했습니다. 보시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곰돌이 이불, 아이고 포인트가 안 맞네요. 네, 됐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곰돌이 이불 1개, 이불 속 까만 눈 2개 찾았니? 바로 나야 나.
같이 놀던 사슴벌레 친구 3마리가 덜덜덜. 이불 속 나가기 싫어. 눈물 4방울이 뚝뚝뚝뚝. 아직 어려운 단추 5개를 풀고 사과 6개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엄마가 만든 주먹밥 7개를 꿀떡꿀떡 먹어. 내 친구 고양이들 인사해. 저 귀여운 발 8개 좀 봐. 잘 놀고 있어. 다녀올게.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100가지 읽어야 되니까 100가지는 못 읽고요. 네, 보시면 굉장히 감각적,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수학책인 게 아닌 것만큼 문학을 같이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말놀이까지 연결을 해놨고요. 그리고 말로써 표현하고 그거를 수학, 숫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아까 유기 통합적 학습과 유기 통합적 수학적 감각을 읽어낼 수 있게끔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끈이랑 하나하나 그림 하나를 허투루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 책을 이렇게 문학적 감각으로 이 책을 읽었던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네. 엄마 아까 그 친구는 단추가 5개인데 나는 단추가 3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단추를 하나, 둘, 셋, 또 세나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과 6개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었는데 자기가 입었던 곰돌이 티셔츠가 있는데 엄마 아까 걔는 사과 그려져 있었는데 나는 곰돌이 그려져 있어. 엄마 곰돌이 몇 개 그려져 있지? 이런 식으로 일상에 대한 모티브를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죠. 네, 그렇기에 문학적 감각을 더해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낸 건 너무너무 따뜻했다. 네, 이게 과연 수학책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책의 부분은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한 30 정도까지는 일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나중에 숫자 있죠. 조금 더 높은 숫자의 부분은 뒤쪽은 좀 퀀텀 점프로 30 다음에 35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긴 해요. 1부터 100까지가 하면 너무 지루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까 30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요, 좀 상상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뭐가 커졌죠. 자기가 동물 꼬리에 붙어 있고 점점 까만 점 60개를 세고 나니까 어질어질해 이러면서, 그리고 토끼들아 기다란 귀 64개가 다 보인다고 더 꼭꼭 숨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64개 그리고 64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뭐 영어든 한글이든 이런 식으로 64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 모양이랑 넘겨서 살짝 보고 이건 되게 두꺼운 그 종이 이름을 제가 알지는 못하나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쪽만 보여드려도 다르죠? 색감에 대한 부분과 책은 굉장히 하나하나 키즈스콜레 도서는요 전집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책 하나하나를 어떻게요? 단행본 만들듯이 만들었고요. 그냥 컬렉션이라고 하면서 저희는 전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책 하나하나의 그림결이 다 다르고요. 하나의 어머니가 단행본을 한꺼번에 32권을 사신다. 그리고 저희 프레이북까지 해서 40권을 사신다. 라고 생각하실 만큼의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100이라는 문학적 가치도 넓혀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아까 인지적인 수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적인 수를 가르치지 않고요. 수의 증가나 감성이 함께 커지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부터 1부터 100까지 숫자의 양을 느낄 수 있는 그림과 글을 그리고 스토리와 어우러져서 어떻게요? 감성적으로 표현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이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 책 아실 겁니다. 저희가 그때 보여드렸던 제가 인스타에 되게 많이 올라왔었던 책일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에 날개시에 이렇게
날개씨의 별난 여행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네, 난 높은 곳이 좋아 이러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실제적인 사진을 찍은 부분처럼 실사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시죠? 실사는 우린 저희 어디서 쓰죠? 다 게티 이미지 코리아 한 곳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 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쫙 하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높은 곳이 좋아 바로 놀이터네. 여기 옆에 보면 써 있어요. 위에서 보니까 옆에서 보는 거랑 볼 때랑 다르지? 다른 것들도 그런지 나랑 같이 해볼까? 이러면서 뒤쪽을 넘기게 되면 네, 콜로세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그걸 표현한 내용 좀 보세요. 바짝 말라 쪼개진 호두일까? 뚝 떨어진 부서진 벌집일까? 이게 무엇처럼 보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즉 실제적인 사진은 네, 문학적,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들 상상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성 바오로 성당 자체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알록달록 동글동글 과일맛 사탕처럼 보이지? 혀를 쏙 내밀어 맛보기 전에 같이 둘러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짜잔 이렇게 실제적인 사진을 그리고 여기에서 방향마다 방향에 따라서 이 꼭지가 달라요. 여기에서 봤을 때의 꼭지의 개수를 보면서 또 수하고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의 이 처음에 꼭지 몇 개인지 그리고 이쪽 반대편 또 옆쪽에서 봤을 때의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마다마다 다른 거 그리고 작은 뾰족 지붕의 탑을 찾아봐 이러면서 책이 계속 연계가 되는데 파리의 에펠탑 이렇게 밑에서 보는 거 그리고 다른 방향성으로 보는 것들이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네, 이거 자유의 여신상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올림픽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올림픽 위에 항공샷으로만 볼 수 있었던 자유의 여신상님의 뒤통수 네, 뒤통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야. 커다란 받침대 위에 높이 세워져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서 옆에서 이런 식으로 우아한 옷자락이 스르륵 손에 들고 있는 책은 옆에서 더 잘 보여. 이런 식으로 그건 뭐예요? 이쪽에서 보면은 반대에선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이쪽에서는 잘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물을 여러 방향으로 앞, 뒤, 옆, 위, 아래 살펴보면 모두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고 있니? 하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그 부분들의 개념이 이 아까 날개씨의 별난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형은 평면 도형에서 입체 도형으로 발전 학습을 되게 되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공간에 대한 이해는 경험의 차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유현준 교수님이 많이 얘기했죠. 네, 공간에 대한 이해도는 온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연결이 되고 이 아이가 얼마만큼 큰 생각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가 공간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관심도와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더 큰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유현준 교수님은 워낙에 직진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경험의 차이 그래서 이거의 맥락으로서 아이들과 뭐 여행을 많이 가신다거나 하시지만 여행을 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경험의 차이니까요. 공간을 따라서 해외여행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성 바오로 성당을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 바실리 제가 왜 계속 바오로라고 하죠? 성 바실리 대성당을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고 가게 되면 이걸 가서 뭐만 보고 올까요? 네, 앞에서 사진만 찍고 찰칵찰칵 하고 오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사전 지식 또한 어디에서 봤었던 모양들 이런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거기를 갔을 때 이 아이는 가서 뭘 볼까요? 막 뛰어다니면서 어때요? 방향마다 달랐을 때 이 공간이 어떻게 내 눈에 확인되는지가 확인을 하겠죠. 네, 아는 만큼 보여지게 되고요. 아는 만큼 경험치의 차이를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어머니들이 나는 공부 안 시키고 그냥 밖에서 자연에서 놀고 아이들하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육관이시고 정말 필요한 교육관 맞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있는 거기에 대한 이해와 사전
배경 지식이 없을 때는 그 아이의 시야도 협소해지고 경험적인 크기도 협소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차이에서 시작이 되는 그것들을 굉장히 크게 효과적으로 연결을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에서 보는 사물의 모습과 옆에서 보는 모습, 위에서 보는 모습이 다름을 이해하는 아이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수학적 사고뿐만 아니라 창의력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아이에게 연결할 수 있게끔 책을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이제 파리 에펠탑을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또한 수학 개념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접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림체도 여러 가지요. 게임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요. 스텐실 표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스텐실 기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책을 하나씩 여기 있는 책을 다 빼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게 되니까 네, 스텐실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책과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으쌰으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아까 있는 한 게임 더 해서 게임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이고요. 게임은 뭐 요즘에 뭐 어린 애들이 무슨 게임이에요. 그런데 TV나 이런 데에서 잠깐씩만 봐도 이런 사파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떨어지는 나무를 받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이펜에 한몫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세이펜에 Let's start. 다음 그림책 레슨. 네. 바구니에 사과 10개를 받으면 미션 끝. 그리고 준비되었나요? 준비되었나요? 10개를 받게끔 아이한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빨간색 사과를 어떻게 하면 받을지 이런 식으로 게임으로 연결을 시켜놨고요. 여기에서 10, 9, 8, 7, 6, 5, 4, 3, 2, 1. 네, 이렇게 다 5, 6, 8, 8, 9. 네, 이런 식으로 꾹꾹꾹 하나하나 거기에서 부분들도 나와져 있고 40마리를 잡으면 미션 성공. 이런 식으로 40마리를 잡을 수 있게끔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게임 미션 하듯이 하나하나씩 연결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사물을 10개씩 묶어 세고 10개씩의 묶음과 낱개의 개수를 합쳐서 큰 새를 셀 수 있게끔 이걸 어떻게 해요? 놀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있는 목탄에 대한 거 그리고 석탄 잠깐만요. 여기 이게 저희가 석판화로 만들었거든요. 가까이 보시면 혹시 표현 하실 거예요. 직접 보시면 석판화의 부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필름지 책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팔랑팔랑 연을 타고 저 하늘로 날아가지. 높은 나무 꼭대기에 툭 걸리면 짜라란 하나의 큰 사물을 어떻게 해요? 도형으로 조각을 냈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냐고요? 저희 플레이북 그 뒤에 보면은 이거를 조각을 내서 이 위에다가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한 만지는 수학 피스하고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지는 수학 안에 있는 도형 피스랑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얘는 이제 석판이라는 부분들의 연결로 뭐가 눌려졌나 보네요. 네, 그래서 네, 이건 어떻게 지울까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텐실, 콜라주 기법, 그리고 목탄, 석판화의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시켜놨고요. 유아가 이해하기 쉬운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수학적 개념을 하면서 학습적인 가치를 높였어요. 왼손 오른손 저 책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걸 그 샘플 이벤트로 해가지고 오픈을 했었던 책인데요. 왼쪽 오른쪽이 처음에 이 책을 딱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그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글밥이 왜 이리 작아? 네, 그 생각 하셨죠?
그리고 글밥이 왜 이리 작아 얘 플러스, 그리고 이거 왼쪽 오른쪽 모르는 애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제 인스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해부 수업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다시 이제 본캐로 들어가서 해부 수업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심장의 위치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왼손을 잡고 이제 명치에다 갖다 놓고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가지고 이러면서 제가 왼손을 들었거든요. 왼손을 들어서 아이들 보고 왼손을 들으세요 하니까 해부 수업이다 보니까 막 3학년, 2학년, 1학년 다 있었거든요. 5학년 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왼손을 들었는데 똑같이 마주보고 자기는 오른손을 들더라고요. 그건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아이가 개념 이해를 해서 은연중에 계속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왼쪽 오른쪽만 나와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오른쪽 왼쪽이고 오른쪽 왼쪽을 반대로 돌았을 때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까지도 연결을 시켜놨어요. 이게 아이한테 보여주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진짜 빙글 돌아보는 거예요. 엄마 손이랑 이렇게 해놓고 거꾸로 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생활과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경험해 놓으니까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말로써 오른쪽 왼쪽을 마주보고 있으면 옆으로 가 이런 걸 그냥 말로 표현하고 외우면서 이해를 했던 아이와 이렇게 놀이 형식으로 그리고 책으로 그림으로 했었던 아이는 내 머릿속에 그 그림들이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다시 추후에 반대로 되었을 때 거울 보기 형식처럼 거울 보면서 하는 것도 또 문제도 나오죠. 나중에 수학에서. 그럴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게 왼쪽 오른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까이 가도 될까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친근한 놀이터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건 토끼씨의 몇 시예요? 이 책은 시계 아직 오지 않았다는 시계 모형 있죠. 시계 모형 자체로 여기에 써 있어요. 11시 30분을 맞춰보세요. 이러면서 그 시계로 맞추면서 보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토끼씨가 겪었던 일을 그림과 글로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본인의 시계들을 할 수 있게끔 시계 모형이 또 따로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조작, 플랫북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필름북 그리고 이거는 플랩으로 해서 케이크를 나누는 거 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려서 이 책은 놔두고요. 이 퍼즐북 마주보아요 이 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책이 좀 크고요.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신박합니다. 되게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는 책이라 내일 구매를 하시고 하면 같이 갑니다. 네, 저희가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말에 책을 받다 보니까 아직 제작이 덜 된 상태에서 왔고 따로 이 책을 받을 거고 여러분들은 다 원패킹 다 되어 있는 책을 받으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린다는 거. 그래서 퍼즐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굉장히 또 크고 두껍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건 저희의 영상이기도 하거든요. 플랩을 이렇게 열게끔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벌레가 몇 개인지 덧셈 뺄셈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를 열면 이렇게 도형이 나와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있는 파리의 에펠탑 그리고 날개를 싹 열면은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이야 하고 얘기하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거울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만드는 거 대칭 개념까지 마주보아요 안에 아까 이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저희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스토리북에 의해서 이해가 됐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상황 속의 문제 해결 그게 플레이북에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북은 또 다른 책이에요. 그런데 얘랑 연결되어 있고 따로 책을 본다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의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에 대한 그리고 책 표지나 이런 그림도 굉장히 잘 그냥 책이에요. 얘도. 그래서 먼저 읽으면 좋아요라고 해서 있는 책 해놨고요. 이거랑 짝꿍입니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먼저 읽으면 좋습니다 라고 돼 있으면서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스텝 1.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주제로 놀지 알아봐요. 문제를 풀며 학습 내용을 이해해요. 이런 식으로 스텝으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 리프센터에서 잡아 드릴 거고요. 얘가 플레이북을 세이펜으로 다 해놨어요. 청소모들은 도시 구석구석을 쓱싹쓱싹 뽀득뽀득 깨끗이 치우지. 우뚝 솟은 빌딩들, 멋진 가게와 초록빛 공원까지 모두. 네. 그러고 여기에서 난 축제 장소로 그리고 가장 높은 건물의 창문은 모두 몇 개일까요? 네, 몇 개일까요? 가장 높은 건물은 어느 건지 찾아야 되고 가장 높은 건물의 창문의 수를 세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몇 가지 세야 될까요? 한,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이렇게 40까지는 세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가 했었던 개념을 어떻게 해요? 놀이 형식으로 다시 한번 썸머리하고 개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수 있기에 네, 조금은 이제 범주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들에서 조금 요거 한 장으로 하긴 조금 애매하다, 좀 더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기에 리프센터에서 추가적인 활동지를 좀 개발을 하고 또한 이것들을 딱 그 범주 같은 걸 들여서 완주하실 수 있게 그 모든 책을 다 완독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놀이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80, 90 이런 식으로 띠 뭐 이런 소리도 내요. 이런 식으로 줄까지. 그리고 폴짝폴짝 술자를 밟아라. 그래서 숫자 1과 0이 만나면 10, 3과 5가 만나면 35. 숫자 2개를 가지고 10보다 큰 수를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0과 9의 그 숫자 카드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키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0과 1 카드, 그림 카드 이렇게 다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 카드, 네, 숫자 카드, 오 숫자 카드 이런 식으로 덧셈뺄셈 카드도 있고요. 그냥 종이 카드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도형 카드, 이건 다 드드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저희 아이들이 다 드드득이라고 표현하는 그거. 그렇게 해서 이 플레이북의 그림 보시면 네, 앞에 표지도 플레이북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네, 요거의 부분들도 충분히 잘 만들어지게 해놨으니까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건 뭐예요? 숫자나무 버전의 플레이북이에요. 플레이북은 뭐예요? 그냥 저희 제품 안에 들어있는 뭐 워크지, 활동지가 아니고 하나의 본연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구성은 뭐라고요? 40권입니다. 네, 32권, 32권, 플레이북 8권 이거 말고 머릿속에서 그냥 키데스콜레의 더 그린책 레슨은 40권의 책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퀄리티이신 거 기억하시고요. 먼저 읽으면 좋아요 하면서 책을 또 나눠놨고 그것들에 있어서 또 다시 보시면 그림 보이십니까? 네, 아까 그 책에 있었던 그 정도의 퀄리티로 생생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책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또다시 스토리텔링을 해놨어요. 그러니 얘가 책이죠. 네, 그냥 양장본이 아닌 책, 그냥 우리 원서라든지 해외 책들은 거의 다 이렇게 페이퍼북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페이퍼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그리고 숫자 나무에서 2와 8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펜으로 찍으면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이 플레이북을 책을 본 다음에 놀이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엄마랑 같이 책을 보고 이 책이랑 연계되어 있던 이걸 먼저 읽고요. 아이한테 이거 엄마 다른 거 뭐 하고 있을 때 잠깐 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약간 미션처럼. 그런데 세이펜 내 손 안에 저희가 정글비트에서는 내 손 안에 원어민이었지만 이제 내 손 안에 가정교사가 되겠죠. 네, 내 손 안에 가정교사로 해서 이 플레이북을 다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썬블럭 저희 여기에 있는 숫자나무 요거를 썬블럭이랑 간혹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네, 숫자나무는 안에 있거든요. 썬블럭은 다른 거는 크기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워낙 이게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기는 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그런데 저희는
플레이북 위에다가 올려서 아이들이 다 입체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거기에 있는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거랑은 다르다. 그리고 먼저 스포를 해드리지만 1일날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1일 15분 남았습니다. 네, 내일 저희가 이 부분 요 있는 그 숫자 나무하고 나무로 된 나무 블럭을 추가로 하나 더 드리는 걸 첫 세트 한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있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으면 추후에 분수할 때 그리고 20진법 네, 그런 것까지 다 연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세트 2개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꼭 예약을 통해서 모든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혜택은 기프트센터에서 많은 활동가 이북하고 저희의 부캐 아시죠? 최고 선생님, 최고 선생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만지는 수학과 연결하시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혜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썸머리 하자면요. 다양한 활동 유형과 세이펜을 인터랙티브하게 자기주도적인 수학 개념, 엄마하고 같이 책을 보고 그 책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만들기, 미술 감사, 그리고 미로 찾기, 다른 그림 찾기, 단순 드릴을 통한 수학적 개념을, 이거는 이제 저희 이렇게 해서 합쳐서 9 빼기 3은 이런 식이죠. 이런 개념들까지 집어넣어놨고요. 표지 날개, 아까 있는 플레이북에서 플레이북 뒤쪽이 펼쳐져요. 여기 안에 또 숨은 짜자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대한민국, 중국, 일본 다 있죠? 이런 식으로 앞에 놀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 플레이북에 또 다른 날개에서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트 키트로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거기 그리고 이거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을 접하는 거, 문장 터치 시에 문제를 읽어주는 음원이 있고 캐릭터를 터치하면 재미있는 대화를 하게 돼 있고요. 하하, 모아서 10이 되는 수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림 터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음원이 있어요. 바구니에 8개가 있으니까 2개가 더 있어야 해요. 약간 힌트 지죠. 그리고 캐릭터 터치 때는 문제 푸는 힌트 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북을 이해한 개념을 우리 여기 있는 플레이북 안에서는 조금은 개념 정리, 또한 내 친구, 제가 아까 표현한 거 뭐였죠? 네, 내 손 안에 가정교사, 네, 그것들이 이 세이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또 여기 음원 자체가 그냥 같은 종류의 피자를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네, 같은 종류의 피자를 모은 다음 한때 모아서 봐, 이런 식으로 하노니까 또 이 자체가 학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놀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플레이, 아까 나무 블록 2종을 통해서 숫자 크기에 따라서 높이를 낮추어 숫자에 대한 체감도, 1은 제일 작은 거야, 10은 이만큼 큰 거야, 이런 식으로 체감도를 표현해놨고요. 또 수의 크기, 비교, 가르기, 모으기, 따뜻한 감성의 수로 수에 대한 감각놀이를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얘를 올릴 수 있어요. 네, 올릴 수 있어서 아이가 입체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플레이 키트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차트요. 차트 아까 하고 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요거는 직접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건 100차트라서 아까 한 거고요. 보시면 있죠? 게임을 시작해요 하죠. 그러면 한글 숫자 게임을 해요. 이건 한글 숫자, 우리말 숫자를 듣고 알맞은 숫자를 눌러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영어 숫자 게임을 해요. 영어 숫자를 듣고 알맞은 숫자를 눌러요. 네, 자 이제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95 하죠. 그러면 제가 이 뒤쪽에 있으니까 됐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다른 걸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다시 생각하라고 하고요. 세 번째를 틀립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아이들이 계속 찍어서 안 좋은 부분이나 거기에서 틀린 거에 있어서 성취욕이 떨어지게끔 하지 않고요. 두 번을 하고 틀리게 되면 서둘러요. 네, 다시
하게끔 아예 문제를 바꿔냅니다. 네, 그러고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하면 정답이에요. 32. 그리고 32 이렇게 해서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에요. 하고 여기 더하기 빼기 연산 게임. 더하기 빼기 게임을 해요. 더하기 빼기 질문을 듣고 정답을 찾아 눌러요. 네, 5 더하기 5. 5 더하기 5니까 정답이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빼기 1. 네, 2 빼기 1 이렇게 저희 숑이하고 또리하고 하니까 되게 빠르게 해야 되다 보니 찍으니까 재밌어서 지금 3학년 1학년 아이가 한참 했거든요. 서둘러요. 서둘러야 한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정답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1 더하기 9.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게임을 맞춰야 하면 게임을 종료해요. 네, 게임을 마칩니다. 그래서 한글 숫자 게임을 할 수 있고요. 영어 숫자 게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 연산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100넘버 차트 굉장히 물건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숫자 그리고 우리말 25, 25 다 있습니다. 그리고 25 이렇게 영어까지도 다 해놓고 밑에 100까지 있거든요. 네, 100까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리 굉장히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놀 수 있는 개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더그린책 매스, 스토리북, 플레이 그리고 플레이 키트를 통해서 6가지 영역의 32가지의 수학 개념을 완성할 수 있게끔 여기서 하나하나씩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일 수학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가이드북이 있는데 가이드북 자체를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걸 아까 책 읽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링을 해드리겠다는 개념이고요. 만지는 수학이랑 연계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 이런 어떻게 가지고 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레이 가이드도 다 있고 그리고 뭐 묶어세기, 어떤 책이랑 연계, 어떤 활동이랑 연계 이 모든 게 다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나와져 있다는 거 그게 여기에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상세 구성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또한 공강의 방향화 그리고 도형의 합성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책이 쉽다고 생각하실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그거 중에서 수학적 사고에 대한 책을 조금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사고의 책은요. 네. 그리고 이거 나는 영. 제가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저를 본 후에 얘기를 나눠드릴게요. 자, 나는 영이라는 책은요. 보면 얘도 되게 문학적 감각을 표현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 친구가 친구들하고 있다 보니까 영은 사실 존재감이 없는 영이잖아요. 말 그대로 제로다 보니까 친구들이 놀다가 영을 이제 까먹고 영이 어디 갔지? 하고 찾아요. 그리고 자기는 뭐 몇이네 만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는 이래도 영 이거 보면 없잖아요. 없는 것만 영이니까 그래서 좀 영이 이제 여행을 따라고 다른 쪽에 가요. 그런데 1 뒤에 붙었더니 10이 되고 이 뒤에 붙었더니 20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 친구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0이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0이 인기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가 내 뒤에 붙거나 내 뒤에 붙으면 정말 내가 큰 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개념을 알게 되다 보니까 0이 진짜 인기쟁이가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가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0이라는 개념이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 nothing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놀이 형식으로 그리고 하나도 없다 empty 개념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시켜놨던 책도 이 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학적 사고라는 책이거든요. 수학은 어디에나 있어. 이게 저희 더그린책 매스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수학은 어디에나 있는 거고 너가 공부하고자 하는 개념이 아닌
그리고 배우고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정답을 도출하는 개념이 아닌 너의 일상이기 때문에 수학은 굉장히 재밌는 것이고 수학은 너가 신나게 즐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야 라는 인식을 그리고 그 수학적 감각을 적셔줄 수 있는 개념이 이 수학적 사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림 말씀드렸죠. 키드스콜렛 책은 뭐라고요? 전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컬렉션 그리고 하나하나 단행본을 모아둔 진짜 컬렉션만큼 한 권 한 권 한 땀 한 땀 만듭니다. 그래서 그림 결 그리고 안에 있는 종이 그리고 폰트 요번에 너무 신기하게 다 달라요. 그런 개념이 이 상황에 있다는 거. 그래서 수학적 사고를 하면서 조금은 철학적인 내용들도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의 대화의 기법들도 조금 더 디벨롭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연결하는 만지는 수학 같은 경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을 잠깐 보여드리고 만지는 수학은 돌립니다. 이게 만지는 수학이고요. 만지는 수학을 여기에 보이시죠? 의자 위에다 올려놨어서 만지는 수학은 아까 있었던 그런 평면적 그림과 그리고 스토리로 되어 있는 스토리텔링을 아이가 놀이 중심으로 그리고 보드게임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보는 거죠. 창출해보는 거. 그래서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캐나다산 원목, 야구 배트 만드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 도형에 대한 부분도 색감 보시면 굉장히 쨍하게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 그림자 자체를 좀 많이 보여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림자죠. 그림자 이 판이고 얘는 자석이거든요. 혹시나 그러면 제 인스타를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비춰서 봤을 때 그림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림자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건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옆을 보고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요거 한 반토막 정도로 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된 게 어떻게 직선으로 나오지? 이런 개념은 직접 해보고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상상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외워버리는 개념을 이해하는 개념들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보면서 얘는 이쪽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자인데 이렇게 봤더니 동그란 것 같은데 그림자가 동그랗지 않고 네모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네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직각 판넬을 가지고 안에 있는 그림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만지는 수학의 매력. 직접 해보고 아까 있는 제가 도형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원기둥 한쪽 면이 동그라미 이쪽도 동그라미 그런데 기둥처럼 되어 있는 건 뭐야? 원 기둥이래. 이런 식으로 직접 만지고 쌓아보고요. 면과 면이 만나면 굴러가지 않아. 하지만 면과 이렇게 있는 곡선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게 만나면 굴러가 멈춰있지 않아. 이것도 직접 해봐야 아이들이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시간이 되면 제가 했었던 그 가이드 수학 수업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스킵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그 의미에 맞춰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만지는 수학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분이 있으세요. 큐베토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나요? 하는 거. 이건 큐베토거든요. 이번 달에 이제 수학적 사고 그리고 사고력에 대한 개념이다 보니까 큐베토가 또 진행이 되는데 큐베토는 안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아까 이 세팅을 그대로 만드느라가지고 이렇게 얘가 이제 패드 컨트롤러고요. 그리고 이 안에 큐베토가 짜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 프로그래밍을 해서 칩 하나의 동작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을 띄우는 겁니다.
저희가 코딩이 이진법이잖아요. 이 알고리즘 자체 하나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칩에 하나의 동작을 해요. 네, 하나의 칩에 하나의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큐베토에서 처음에 하는 거 안녕? 뭐 친구 애들한테 이제 표현을 할 때 난 탐험을 좋아하는 큐베토야.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어디를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이런 맵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3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저희가 영국 직수로 해서 가지고 왔고 원목으로 된 그 코딩 프로그램은 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몬테소리 거기서 이제 정식 승인까지 받았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 한남도 유엔빌리지 안에 있는 놀이학교 이제 뭐 그 소개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또 놀이학교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이 큐베토로 그걸 합니다.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저연령 3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도 큐베토로 그냥 놀이처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컴퓨터적 사고 그리고 그것들이 수학적 사고가 일어났을 때부터 그냥 적셔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거기에 다니는 아이를 이제 제가 그 집을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집 아이가 이거를 이제 집에서 다시 하겠다고 해서 구매를 했었었죠. 그리고 구매를 해가지고 얘랑 하면 그냥 놀이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네,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도 그래요. 뭘 가르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놀이의 하나의 진행 과정이고 하나의 도구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아이가 이제 되게 많이 컸거든요. 되게 많이 커서 이제 요번에 이제 국제학교로 가는데 국제학교 가서 은연중에 하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 아이랑 하나하나 뭐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냥 노출해주고 한 번씩 던져주고 노는 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배우시면 되거든요. 큐베토는 나는 모험할 준비가 됐어. 우리 엄마랑 한번 모험해볼까? 큐베토 피부는 나무고 뼈는 플라스틱이야. 뇌는 컴퓨터로 되어 있어. 이제 너가 가는 방향만 알려주면 돼. 방향은 여기에 있는 칩으로도 할 수 있단다. 이러면서 어디로 갈까 하고 우와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놀면서 얘기하는 그런 말들. 또 그런 것들이 모른다고 하시면 립센터하고 배우시면 됩니다. 네, 배우고 연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큐베토도 지금 이번에 만수랑 레스랑 연결하시는 분들 중에서 큐베토랑도 같이 연결을 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들 해서 뭔가를 좀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코딩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이 큐베토가 끝났으면 이제 뭐 어떤 거랑 또 연결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사랑하는 루크. 네, 루크랑 이거는 주니어 루크입니다. 저희 아이가 하고 있는 이 밤비노 루크와 이거 주니어예요. 밤비노 루크와 미니 루크. 네, 이렇게 두 가지의 부분들을 또 다시 사고 과정이니까요. 네, 사고의 형식으로 아이하고 놀이처럼 연결할 수 있게. 그래서 거의 이 정도의 부분하고 다 연결을 한다면 수학적 그리고 아까 유기통합적 학습과 유기통합적 스토리텔링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이번 수학 그 중심 안에 이 더 그림책 매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연결을 했을 때 아이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뭔가를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더 그림책 매스를 중심에 두고요. 얘가 엊그제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이렇게 네트워킹 되는 거 있죠. 네, 큐베토 7세요 혼자. 작년에 저희 이제 큐베토 말고요. 다른 걸로 했었거든요. 다른 걸로 저희 아이는 워낙에 그 코딩을 4살 또리 기준으로 32개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32개월부터 그렇게 했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놀이처럼 툭툭 던져줬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그냥 펼치더니 다 그냥 해요. 아무렇게나 해요. 엄마는 자꾸 아까 있는 큐베토 아래다가 칩을 꽂을 때 아무거나 꼽지 마, 안 된다,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뭔가 아이들 그냥 다 꽂아보고 싶어 하거든요.
저기 있는 피스를 모조리 다 16개를 거기다 다 꽂으려고 해요. 근데 엄마는 얘기해주고 싶죠. 얘는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거고 걔는 기능 키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꽂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냥 가지고 놀게 하세요.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아이는 머릿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칩 하나에 하나의 행동을 하는구나라만 우선 알면 돼요.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앞에, 옆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놀이에서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놀이로, 모든 걸 재미와 흥미, 긍정적인 반응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7세면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탐색. 제가 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지저분해야 한다.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어야 한다. 발에 치이고 얼굴에 치여야 아이들이 가지고 논다. 특히나 크리에이티브나 뭐 이런 것도 불러 고이고이 모여가지고 박스 안에 탁 집어넣어서 내가 탁 넣어놓잖아요. 아이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보이고 뭔가 이렇게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좀 연결하고 하기가 쉬워지겠죠. 네. 그리고 수학은 3, 4세. 3, 4세요? 말을 매끄럽지 못하게 해도 이거는 수학적 감각이거든요. 제가 어제 그제 얘기 드렸죠. 어제 그제 그 네발달적으로 왜 유아 수학의 수학적 감각이 중요한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24개월 정도쯤 말이 트이고 이럴 때는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뭐지? 뭐예요? 의문.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 부분들을 알고 싶고 해석하고 싶고 이 문제를 나한테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긍정적인 자아와 자기 주도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말이 안 트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 안 트인다고 해서 전절에서 사고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림책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림책 안에 뭐가 녹여져 있어요? 수학적 사고가 녹여져 있다는 것 뿐이죠. 그럼 제가 여러 번 매번 강조를 하지만 숙독, 숙독의 개념으로 그 책을 어떻게 볼 수 있게 더 쪼갤 수 있죠. 더 여러 번, 더 많은 단계로 같은 책을 여러 번 보면서 그 책 안의 의미를 1부터 100까지 다 알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숙독할 수 있는 책들을 조금만 빨리 봐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책을 많이 본 아이들은 추후에 엄마 나 이거 본 책이야 안 봐 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진도 떼듯이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번 봤던 엄마 나 저번에 저거 봤어 다른 거 볼래 저번에 나 타고 봤어 다른 거 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 가지 책을 여러 번 보지 않아요. 한 가지 책을 여러 번 보지 않으면 어머니들은 다독에 집중을 하시는데요. 다독 자체의 부분하고 깊숙이의 부분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잡고 싶은 그 토끼들, 문해력, 독해력 그 토끼들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었고 그림으로 너무나 많은 그리고 전집이나 임에도 불구하고 컬렉션처럼 하나하나 다행보다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던 키즈스쿨레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는 책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거고 그리고 그걸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에 좋은 책 300권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좋은 책 300권으로 우리 아이의 숙독을 잡아줄 수 있게끔 한 게 이번 달 프로모션하고 일맥상통하죠. 네, 이번 달에 300권 이상을 구매하시게 되면 이제 키즈스쿨레 에듀테리어가 인트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책장하고 밑에 있는 그 바스켓 들어가 있는 이제 앉아서 할 수 있는 뭐라 그러죠? 책장인데 있는 거 하여튼 위에 앉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중간에 열에 있는 그 채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 매스라는 개념으로 수학적 사고 이건 초등학교 2학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단계를 쪼개서 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한 2, 3단계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위에 4, 5단계가 아직 있습니다. 아까 수학은 어디에나 있어? 모든 전 세상에는 수학의 사고가 다 녹여져 있어. 이거 이해해야 돼요.
유기화학적인 반응도 이해해야 돼요. 철학적인 반응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기에 보면 도형의 합성 이해해야 돼요. 평면에서 입체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에 저연령 아이들은 그림책처럼 수학적 감각을 정말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 조금 높은 아이들은 그것들을 아까 스토리텔링형 수학, 서술형 수학의 베이스를,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3+4인 그 스토리를 아이들은 풀이 과정을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 이거 권장합니다. 왜냐? 서술형 문제의 풀이 과정을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글밥 이만큼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게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짧게 써야 되거든요. 썸머리.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내 머리에 이해했던 걸 짧게. 그게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연령, 초등학교 상관없이 이거는 all age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얘기하셨던 그리고 만지는 수학하고 더 그림책 매스 같이 하는 거 시작하는 거 얘기하셨는데, 만수 같은 경우는 입에 넣지만 않으면 피스 자체가 작은 게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작은 피스를 입에 넣을 수 있는 흡인에 또 위험성이 있다 보니 그 부분들은 조금은 홀딩을 해주시고, 근데 입에 넣지 않는다는, 그리고 구강기의 부분은 이제 좀 지나갔다, 그럼 엄마랑 놀면 돼요. 놀면서 그냥 바삭바삭바삭하게 소리 자체가 굉장히 경쾌하거든요. 그러면서 모양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낚시도 하면서 덧셈뺄셈도 해보고, 덧셈뺄셈은 노출이에요. 그리고 모양은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앞에다가 보여주세요. 제가 불익할 때 얘기 드렸었죠. 시각적으로 찍어내는 그 자체도 아이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 경험이 있어야 추후에 봤을 때 거기에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큐베토, 그리고 더 그림책 매스, 중심이 더 그림책 매스예요. 그리고 루크,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만지는 수학. 그래서 더 그림책 매스 이번 달의 매스랑 만수는 뭐예요? 세트. 세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큐베토라든지 루크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히 루크는 안 하면 하게 만들어야 되는 교구라고 제가 언제나 늘 피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 하시고요. 키드스콜레가 이번 12월에 조금은 10% 플러스 또 이제 쿠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낸 건,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자체를 지나가면서 위드 코로나로 아이들이 공교육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갔는데 멘붕이 온 아이들도 꽤 있을 거예요. 편차가 굉장히 심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편차가 심했을 때 학습적인 개념들을 따라가고자, 그리고 배경 지식을 하는 거, 뭐 학원을 배우는 거 이런 걸로 따라가는 것보다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걸로 이 생겼던 그 갭들을 따라가게 되시면 훨씬 더 아이의 미래력에 충분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는 세상에서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더 많이 피력하고 중요시하죠. 현재에 급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 정답을 도출하는 거에 아이의 교육의 척도를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력에 있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이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아기의 가능성과 교육의 여기 있는 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훨씬 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는 충분히 잘 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열정적인 어머니에서 지금 무언가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감히 어디 딴 데로 나가겠습니까? 잘 클 겁니다. 믿고, 그리고 어머니들도 조금씩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가 되시는 걸 리프센터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능력자 선생님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첫 세트만 나무 블럭을 추가로 드리고 있고요. 그 매스 말고 이번 달 이제 25만 포인트로 드리는 100일 독서는 이번 달부로 종료됩니다. 4월부터 대폭 하향 조정될 거고요. 그래서 100일 독서의 진심인 저희 리프센터 회원분들은 어떻게 해요? 100일 독서를 미리 묶으십시오. 이번 달 300권대 그
현금 할부라고 하죠. 12개월 할부까지 그냥 자동이체 형식으로 현금 영수증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담은 좀 낮추고, 그리고 대결 독서 25만 포인트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엄마가 돈을 좀 들였으니까 어때요? 네, 어떻게 해서든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쪼음을 당하고, 예, 이러면서 그 아이의 독서 환경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번 달에 있는 거의 더블링이죠. 10% 플러스 쿠폰까지 드리는 걸 다 이제 섭렵을 하신다면 거의 보니까 하면 우선 한 300권이라고 따졌을 때 거기 안에 요번에 쿠폰까지 드리는 걸 다 하니까 그냥 현금으로 있는 할인만 5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고 포인트 75만 포인트,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가구 에듀테리어의 시작, 그리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의 많은 관리와 경력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아우 네, 너무 뿌듯하네요. 사교육, 네, 제가 이제 엊그제 윙크 얘기했었는데 윙크라든지 패드로 하는 거 우리 선생님들 10분 붓땡이나 뭐 아니면 눈땡이나 아이가 일주일에 10분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고 거기에 있어서 역량이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는 잘 되는 아이, 개념이 잘 잡히는 아이의 과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자체를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패드 이런 걸로 됐다면 네, 지금 수포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안 되겠죠. 네, 수포자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나오는 이 시점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수포자가 아닌 아이들은 대체 뭘 했길래 수포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아이를 믿어주면서 끌고 갔던 것, 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가 수학에 발목 잡히지 않게, 그리고 그 발목 잡을 법한 그 아이를 또 내가 아이를 잡지 않게, 네, 지금부터 수학적 감각 키워주시는 스토리매스와 함께 더 그림책 매스, 가제가 스토리매스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네요. 네, 더 그림책 매스로 연결을 하셔서 아이의 중심점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약은 계속 선생님과 소통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냥 인스타 보셨다가 저희 아까 있는 리프센터에서 줌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수업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이 모든 것들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네, 저한테 DM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약이나 이런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게임은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사실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러셨던 분 많지 않습니까? 네, 진짜 게임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 이렇게 힘 빼지 마시고, 그리고 아이의 주입을 해서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것들 절대 질리게 하지 마시고요. 네, 진짜 게임에 있었을 때 잘 나가게 미래력 그리고 창의력, 아까 풍부한 생각의 재료값 많이 넣어주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어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제는 리프센터 저희 VF 회원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수학의 부분들 매시브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늦은 밤까지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